안녕하세요. 혼자 여행하는 남자입니다. 좀 늦긴 했지만 작년 10월 말에 방콕을 10여일 정도 다녀왔었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들은 호텔 투숙기 위주로 영상을 올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여행 기간 동안 방문했던 곳들과 개인적인 느낌을 영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 곳은 두짓 센트럴파크. 실롬역 두짓타니 방콕 근처에 생긴 2025년 9월에 오픈한 건축물로서요. 한국에서도 최근 방콕 추천 여행지로 꼭 소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초호화 레지던스와 오피스타워, 쇼핑몰과 공원까지 한 곳에 지어진 대형 복합단지였습니다. 우선 쇼핑몰로 입장하게 되면요, 명품, 패션, 뷰티 브랜드, 전문 레스토랑들이 보였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이름 들어본 듯한 브랜드들은 다 모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인 시안파라곤급의 크기를 자랑하는 듯한 쇼핑몰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랬던 부분은 푸드코트 구역이었는데요. 유명한 음식점들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푸드코트 구역에서는요, 태국 내에서 미쉐린을 받은 음식점들만 입점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쿤프라넘이라는 국수 매점을 방문해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 닭고기 고명국수, 이렇게 모듬 나오는 걸 먹었는데요. 다양한 닭 부속물들을요, 이 모딘이라고 하는 뚝배기에 담겨져 나온 음식이었는데요. 이 담백한 국물 맛과 삶은 닭발의 식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루프파크라는 도심형 공원이 있는데요. 계단 없이 데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약간 초록 느낌 물씬 풍기는 산책로드를 볼 수 있는 게 좋았었습니다. 그 반대편으로는 룸피니 공원과 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무료 전망대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낮에 왔지만 밤에 오더라도 되게 멋진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두짓 센트럴파크를 오신다면 꼭 방문해 볼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사보어입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터미널 21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인데요. 일단 워낙 리뷰도 많길래 제가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전 혼자 방문했기에 많은 메뉴를 시키지 못했고요. 그냥 푸파퐁커리 가장 유명한 메뉴 하나만 먹었는데요. 솔직히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요, 태국 음식 특유의 자극적인 향신료나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이 푸파퐁커리를 처음 드신다면 거부감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맛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태국 음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태국 음식을 처음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터미널 21에 있는 사보이, 여기 방문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곳은요, 마카 헬스앤스파 아속점입니다. 치앙마이에 인기 있는 스파 전문점인데 방콕에도 여러 분점이 생기는 중이랍니다. 일단 저는 아속역 지점을 방문했고요. 역시 고급 스파답게 깔끔한 로비가 눈에 띄었고요. 잠시 대기하면 웰컴 드링크와 함께 예약을 확인하고 문진표를 작성해 주는데요. 특별히 집중해서 마사지를 받기를 원하는 신체 부위 혹은 마사지를 받고 싶지 않은 부위까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저는 아로마 오일 90분을 받았는데요. 일단 마사지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사지사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좀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굉장히 깔끔했고요. 서비스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개운했다. 어후,
다만 좀 리셉션이 조금 번잡스러웠고, 이 오일 마사지룸을 제외하면은 이 샤워 시설이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속역과 가까운 고급 스파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파샵이었기 때문에 이 아속역 근처에서 고급 마사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예약을 해서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문한 곳은 관 레스토랑 방콕입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서요, 이 전통적인 태국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인데요. 일단 저녁 식사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헝그리 허브라는 앱을 통해서 2인 세트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곳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직화와 훈연 기법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이 평범한 게살 튀김도요, 이 훈연의 향이 들어가니까요, 더 풍성한 향과 이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라를 넣은 육회 맛도 좋았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인 오리 훈제, 요게 좀 씹자마자 훈연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이 오리고기의 맛이 더해지니까요, 정말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양한 소스와 싸서 먹는 메뉴들이 같이 곁들여지니까 또 만족감이 배가 되더라고요. 세트 기준 2,600바트다 보니까요, 1인당 6만원대로 고급 파인다이닝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레스토랑 중 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한 곳은 REC 방콕. BTS 플란칫 역에 위치한 아테나 타워에 있는 라운지 클럽입니다. 내부는 요즘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GOT 방콕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맞춰 입은 직원분들의 유니폼이나 세련된 인테리어 때문인지 몰라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약을 안하고 왔기에 밤 9시 일찍 방문해서 테이블에서 즐겼습니다. 클럽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음악도 주로 인터내셔널 팝 위주로 음악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따로 찍진 않았지만 고급 클럽답게 칵테일 가격이나 줄 가격들은 좀 비싼 축에 속했습니다. 한국으로 굳이 따지자면요, 이태원 클럽이 아닌 압구정 클럽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라운지 클럽 리뷰가 그렇듯 밤 10시가 넘어가면 의자를 치우고 클럽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좀 혼자 즐기러 오신 분들보다는 같이 소셜 파티로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즐기는 라운지 느낌보다는 신나는 음악으로 혼자보다 지인이나 친구와 같이 오시면 더 즐거운 방콕의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목금토 3일만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꼭 SNS, 공식 SNS 보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문한 곳은 코퍼 비욘드 뷔페입니다.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리미엄 뷔페로서 현지인 및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게 예약 없이는 입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여서요, 이번에도 헝그리 허브 앱을 통해서 평일 점심타임을 미리 예약하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많은 좌석들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뷔페 설명에 따르면은 100여 명이 넘는 셰프들이 주문 요리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뷔페답게 음식 종류는 정말 다양했고요. 주문형 음식과 각각의 음식 코너에서 가져다 먹는 뷔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메뉴만 주는 게 아니라 플레이팅도 꽤 예쁘게 나와서 이 음식 사진 찍는 재미도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제가 조식에서 먹던 회나 연어에 비하면은 굉장히 살도 좀 두툼하고 비린맛도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많이 먹는 타입이 아니라서 많은 메뉴들을 찍었지만은 많이 못 먹은 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원들도 모두 헤어캡과 장갑 착용을 해서 위생도 좀 보기 좋았고요. 1인당 9만원대여서요. 태국 물가 기준으로도 비싼 편이지만 한국 고급 호텔 뷔페와 비교하면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프리미엄 뷔페를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추천해드릴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방문한 곳은 케이퍼바이 단박. 미슐랭 원스타 식당인 카덴스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낮에는 점심 식사, 저녁에는 바에 미국식 컨템포러리 안주로 운영되는 좀 더 캐주얼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도 모던하고 차분한 인테리어와 함께 오픈 키친 형식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메뉴인 런치 2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식전에 반은 목테일로 먼저 스타트를 해보고요.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트러플 토스트인데요. 와, 진짜 나 트러플 파스타 먹었을 때보다도 더 진한 것 같아. 조그만 거 하나에. 전 메인 메뉴 나오기 전부터 여기서 엄청나게 큰 감동을 했습니다. 메인 메뉴 중 하나인 농어구이인데요. 이 로메스커 소스와 구운 야채들과 같이 먹으니까요, 풍미가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바삭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생선살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정말 먹기 좋았습니다. 여행 중에 자극적인 태국 음식만 맛보다가 이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한 파인다이닝 음식을 먹으니까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10는 필래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도 너무 만족스러웠었고요. 무엇보다 인당 4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미슐랭 스타 셰프의 캐주얼한 파인다이닝을 즐길 수 있어서 이번 여행에서도 또 만족스러웠던 레스토랑 중 하나로 픽하고 싶었습니다. 여덟 번째 방문한 곳은 돈까츠 아오키 에까마이 코너점. 에까마이 코너라는 새로운 복합단지에 위치한 음식점인데요.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었던 도쿄의 유명 돈카츠 프랜차이즈점이 방콕에도 런칭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도 긴자점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이번에 방콕점도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의 큰 특징은 일본점과 다르게 밥을 냄비밥으로 준비해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근처에 오피스 센터도 있다 보니까요, 점심에 직장인들이 많이 방문한 게 보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식재료를 직접 만지면서 조리를 해주십니다. 저는 평일 점심 세트 메뉴로 상 로츠카츠를 시켰습니다. 이 돈가스가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었고요. 튀김 상태도 바삭한 게 너무 좋았어요.
돈까츠 아오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계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기로 만든 돈까스다 보니까요, 이 육즙과 비계에 씹히는 기름의 조화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먹던 거와 비하면은 약간의 좀 풍미가 부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밥과 돼지고기가 들어간 된장국도 일본에서 먹던 맛과 비슷한 느낌이 나서 이것도 좋았네요. 이 점심 세트 메뉴 치고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한 번쯤 상급 돈가스를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도전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태국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방콕 외곽에 있는 나콘파톰이라는 곳에 방문한 내역들입니다. 아홉 번째 방문한 곳은 연꽃정원. 이곳은 방콕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택시 반일 투어나 여행사를 이용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연꽃이 펴지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요,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장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큰 연꽃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저희가 직접 탈 나무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입장료와 설명까지 들은 후에 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정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비현실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수한 연꽃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연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잔잔하고 조용한 공간에 유유히 배 하나만 떠다니는 이 고요한 순간이 이 번잡스러운 방콕을 벗어나 오롯이 자연을 느끼는 게 더 좋았습니다. 단 땡볕이라서 매우 덥다 보니까요, 돈 내고서라도 우산은 꼭 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요, 드론샷을 찍어주는데요, 멋진 드론과 함께 연꽃 정원의 장관을 저장하시면서 더욱 멋진 기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팟은 연꽃정원에서 20분 정도 이동해서 방문한 곳입니다. 10번째 방문한 곳은 왓 프라파톰 체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탑이 있다는 사원 중 하나입니다. 종교 이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건축물 자체가 주변을 포함해서 상당히 아름다워 보였던 게 느껴졌습니다. 영어 표지판이나 외국인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로컬 태국인 분들이 불공을 들이러 오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소원을 빌어주는 종을 탑 꼭대기로 올려주는 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소원 종을 구매한 후 소원을 적을 종이를 쓰고 종에 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나게 크게 형성된 시장이었습니다. 야시장까지 운영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상권이 이 주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들을 팔고 있어서 눈이 즐거웠는데요. 일반 전통시장처럼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요. 태국 내에서 유명한 음식점이나 SNS에서도 핫한 인기를 끄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인 친구를 추천을 받았어요. SNS에서 유명해진 코코넛 간식인 로총 제품을 구매해서 먹었는데요. 달콤하고 독특한 식감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편의성이라든지 위치도 좀 아쉽다 보니까요, 쉽게 즐기기는 어렵겠지만요, 나콘파톰으로 여행을 오실 계획이라면은 불상만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12번째는 버블인 더 포레스트. SNS 인증샷 맛집으로도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카페입니다. 에메랄드색 물에 떠있는 느낌을 주는 좌석들이 인상적입니다. 외관만 보더라도 왜 이곳이 SNS 인증샷으로 불리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해먹이 있는 공간, 방갈로 공간, 원형 테이블 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딩존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요,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 테이블을 받을 수 있기에 저희도 방문 전에 미리 예약을 하였습니다. 실내존에서는 시원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은 저희는 분위기를 잠깐 느끼고 싶어서 야외로 잡았습니다. 메뉴는 다양한 먹거리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공간 특징에 맞게 플레이팅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음식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푸드코트에서 사 먹는 맛보다 조금 좋았다 정도?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요, 그냥 공간값과 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새로운 공간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이곳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살론입니다. 에까마이에 위치한 클럽으로서 주말에는 현지인들과 외국인들마저도 테이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클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체 작은 사이즈의 클럽이다 보니까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도는 낮지만 레드톤으로 구성된 고급스럽고 깔끔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의 음악 스타일은 힙합 위주로 좀 틀어주시고요, 스크래치 같은 플레이 스킬도 좋아서 스킬풀한 DJ들의 음악을 듣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에까마이 클럽신 치고도 주대가 좀 비싼 편이어서요, 이 주말에 테이블을 예약하려면은 최소 10,000바트를 기본으로 써야지 예약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좀 부담되는 금액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좀 일찍 오셔서 바 근방에서 술을 드신다면은 이런 기본 주대 없이도 칵테일이나 맥주 작은 걸로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방콕 버나가에서 핫한 클럽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녀온 곳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만 제가 태국 여행을 4번째로 가는 건데요. 좀 느끼는 게 있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고급 쇼핑몰의 음식점과 미슐랭 레스토랑 위주로 이번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요. 좀 비싼 축에 속하는 것도 있었고 또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생긴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민 음식들은 그래도 가격이 좀 올랐을 뿐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보니까요. 치나 목적에 따라서 잘 이용하신다면은 뭐 태국이 그렇게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점포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매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방콕의 새로운 트렌드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느낌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역동적인 방콕 관광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번 여행에서 든 저의 생각이었습니다.